자, 상상해보세요.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켜고 부동산 앱을 터치했을 겁니다. 화면에 뜬 빨간색 상승 화살표, 그리고 우리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에 찍힌 15억, 20억이라는 숫자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나요? 아, 그래도 내 자산은 안전하구나.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하며 묘한 승리감에 취해 모닝커피를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젯밤 부녀의 단톡방에서 옆동 김씨네 집이 신고가를 찍었다는 카더라 통신까지 들었다면 당신의 어깨는 지금쯤 에베레스트만큼 솟아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아주 불쾌하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보세요. 지금 앱에 찍힌 그 15억이라는 숫자, 그거 정말 당신 돈 맞습니까? 만약 당신에게 당장 내일, 아니 다음 달까지 그 집을 팔아서 현금 15억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라고 한다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꿀먹은 벙어리가 되실 겁니다. 아니면 부동산은 원래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라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하시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시장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호가는 하늘을 찌르는데 정작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개미 한 마리 없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전화만 하면 요즘 손님이 좀 뜸하네요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죠. 축하드립니다. 아니, 조의를 표합니다.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화려하게 설계된 숫자의 감옥, 그 콘크리트 무덤 속에 갇혀 계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괴한 침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전문가가 서울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우상향은 불변의 진리다 라고 떠들어대는데 정작 내 집을 사줄 다음 타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시대. 마치 타이타닉 호위 연회장에서 삼페인을 터뜨리고 있지만 배 밑바닥에는 이미 차가운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오늘 경제학 부시기가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집값 폭락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아파트 불패 신화가 왜 하필 2026년에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지 그 잔인한 5가지 증거를 들이밀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아마 2년 뒤 아무도 사지 않는 텅 빈 콘크리트 덩어리를 끌어안고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라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증거, 유동성의 함정, 즉 거래량이 실종된 가짜 가격의 공포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시장을 한번 생각해보죠. 삼성전자가 7만 원이라고 하면 내가 팔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1초 만에 현금 7만 원이 내 계좌로 들어옵니다. 금은 어떻습니까? 당장 종로 금은방으로 달려가면 시세대로 돈을 내줍니다. 이게 진짜 자산입니다. 언제든 내가 원할 때 빵으로, 쌀로, 병원비로 바꿀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앱에 찍힌 15억. 그건 그냥 박물관에 전시된 고려청자의 가격표와 같습니다. 이 도자기는 100억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써붙여놔도 그걸 사줄 수집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예쁜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이 꼴입니다. 거래량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간혹 뉴스에 나오는 신고가 경신이라는 헤드라인에 속지 마십시오. 수천 세대 대단지에서 1년에 고작 한두 건 아주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증여성 거래로 의심되는 건들이 최고가를 찍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0세대 주민들은 그 숫자를 보며 집단 최면에 걸립니다. 아, 우리 집도 이제 20억이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그 한 사람만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나머지 1999명은 그 가격에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부의 박제화라고요. 당신의 재산은 벽에 걸린 헌팅 트로피처럼 박제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만 그럴싸하지 실제로는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호가는 15억인데 매수자는 10억도 비싸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이 5억이라는 거대한 간극, 이 깊은 크레바스 속의 거래는 실종됐고 당신의 자산은 콘크리트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침묵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금리가 조금만 더 튀어서 사람들이 동시에 나 이제 못 버티겠어, 집 팔래 하고 탈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팔려고 아우성치는데 사줄 사람은 없는 상황. 그때 당신이 믿고 있던 15억이라는 가격표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갈 겁니다. 그제야 깨닫게 되겠죠. 아, 나는 부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15억짜리 감옥의 수감자였구나. 두 번째 증거, 공급 부족의 거짓말과 인구 절벽의 대충돌입니다. 요즘 건설사들과 언론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서울 수도권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난다. 공급 절벽이 오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 아주 그럴싸한 논리입니다. 경제학 원론 1페이지에 나오죠.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른다. 이 말만 믿고 지금 막차를 타려는 분들, 제발 멈추세요. 그들은 경제학의 절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른다는 건 사줄 사람, 즉 수요가 그대로이거나 늘어날 때만 성립하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2026년 대한민국에는 공급 절벽보다 1000배는 더 무시무시한 괴물이 도착합니다. 바로 수요의 소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신의 15억짜리 아파트를 누가 사줘야 합니까? 은퇴한 노년층. 그분들은 이제 집을 줄여서 생활비를 써야 할 때입니다. 결국 3040세대가 받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30대가 처한 현실을 보십시오. 그나마 여력이 있던 청년들은 지난 2에서 3년 동안 영끌 광풍에 휩쓸려 이미 미래소득까지 다 당겨서 집을 샀습니다. 더 이상 잘래야 짤마른 수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뒤를 이을 20대는요? 취업난에 허덕이고 비트코인에 희망을 걸며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을 외치고 있습니다. 결혼은커녕 연애도 포기한 이들에게 10억이 넘는 아파트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입니다. 혼인율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들어갔고 출산율은 세계 최초 0.6명대라는 전쟁 중인 나라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학교가 폐교되고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지방대학이 소멸하는 나라에서 아파트 공급이 조금 줄어든다고 집값이 폭등한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입니다. 시장에는 팔고 싶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매물만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걸 받아줄 인구는 물리적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2026년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는 해가 아니라 집을 살 마지막 인류가 사라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건설사와 언론이 왜 자꾸 공급 부족을 외치냐고요? 간단합니다. 그래야 지금 자신들이 들고 있는 악성 재고, 그 뜨거운 감자를 여러분 손에 떠넘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고객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실을 대신 떠안고 가라앉을 설거지 부대일 뿐입니다. 세 번째 증거, 일군 브랜드의 배신, 뼈 없는 치킨이 되어버린 순살 아파트의 공포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자위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내 집은 브랜드 아파트잖아. 일군 건설사가 지었는데 설마 무너지겠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독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뉴스에서 목격한 참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검단 자이 주차장 붕괴. 이게 듣보잡 중소 건설사들이 지은 건가요? 아니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지금 건설 현장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원자재 가격은 폭등했고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건설사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무슨 짓을 했을까요? 네, 보이지 않는 곳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철근을 빼돌리고 물탄 콘크리트를 들이붓고 숙련된 기술자 대신 말이 통하지 않는 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투입해 공기를 억지로 단축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겉은 화려한 대리석과 웅장한 문주로 치장했지만 속은 철근이 빠져 앙상하고 콘크리트가 바스러지는 순살 아파트가 탄생한 겁니다. 비만 오면 지하 주차장이 워터파크로 변하고 입주 한 달 된 새 아파트 벽에서 곰팡이가 피어오릅니다. 2층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마치 내 귀 옆에서 들리는 듯한 층간소음은 덤이죠. 이게 과연 10억, 20억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보금자리입니까?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벌벌 떨어야 하는 콘크리트 관짝입니까? 더 소름 돋는 건 이런 부실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주민들은 집값 떨어질까 봐 하자가 있어도 시시하고 건설사는 그 심리를 이용해 대충 때우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2026년 시장이 얼어붙고 매수자가 갑이 되는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하자리스트가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겁니다. 저 단지는 철근 빠진 단지래, 저기는 비만 오면 물샌데라는 소문이 도는 순간 당신의 브랜드 아파트는 자산이 아니라 처분 불가능한 산업 폐기물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 영끌족의 비명과 한계에 다다른 가계 부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피눈물 나는 버티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에서 3년 전, 지금 아니면 평생 집 못 산다는 공포 마케팅에 속아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2030 영끌족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지금 은행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명목하에 월급의 절반, 아니 70% 이상이 고스란히 은행으로 빠져나갑니다. 10억짜리 집에 살지만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아이 학원비를 내기 위해 주말에 대리운전을 띱니다. 이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중산층의 삶입니까? 금리는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대출 규제는 점점 더 목을 조여옵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는데 이제 그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비참한 건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2030 소유의 아파트 물건들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끌족들이 무너져서 매물을 시장에 던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시세의 새로운 기준점이 됩니다. 옆집이 10억에 팔렸대가 아니라 옆집이 경매로 7억에 넘어갔대가 되는 순간 당신의 집값도 순식간에 7억으로 추락한 겁니다. 영끌족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던 마지막 버팀목이었는데 그 버팀목이 썩어서 부러지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증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입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아파트 불패 신화라는 종교를 믿고 살았습니다. 아파트는 사는 곳, 리빙, 이 아니라 사는 것, 바잉, 이었고 깔고 앉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양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신화의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2026년은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소유가 미덕인 시대에서 거주와 자유가 미덕인 시대로 넘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5억짜리 아파트에 깔고 앉아 팔지도 못하고 평생 이자만 내다가 늙어가는 삶이 부자입니까? 아니면 10억은 미국 우량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깨끗한 전세나 월세에 살면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 삶이 부자입니까? 똑똑한 자산가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강남 아파트를 팔고 꼬마 빌딩으로, 달러로, 해외 주식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이제는 성장주가 아니라 늙고 병든 가치주, 아니 사양 산업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정보가 늦고 욕심에 눈이 먼 개미들만 여전히 그래도 부동산이지 하며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주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26년 인구 절벽과 공급 과잉, 부실 시공의 공포, 그리고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가 한꺼번에 충돌하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는 지각 변동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당신의 아파트를 냉정하게 노려보십시오. 이건 내 피땀 어린 보금자리야 라는 감상적인 애착을 버리세요. 대신 물어보십시오.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3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누군가에게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인가? 만약 대답이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지금이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일지 모릅니다. 남들이 공급 부족이 온대, 지금 사야 해, 라고 떠들며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당신은 조용히 비상구를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투자는 대중과 반대로 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아파트라는 종교에 취해 있을 때 먼저 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오는 사람만이 무너지는 성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성벽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발목을 잡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무거운 족쇄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시장은 눈물이 없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6년의 시계는 지금도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 경고가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알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제학 부시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아파트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치열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날카롭고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